여러분, 지금 전 세계인 시장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월 30일 이후 계속된 가격 변동을 보며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실물이 부족하다면서 왜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추측이 아닌 팩트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가격 움직임만 보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목요일 하루 동안 금은 3.7% 떨어졌고 은은 무려 19%나 폭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은 3.85%, 은은 9.88% 반등하며 낙폭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한 결과 금은 1.41%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일봉의 변동성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월봉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십시오. 월봉 기준 5개월 연속 상승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반등폭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귀금속은 어떻습니까? 금은 7개월 연속, 은은 9개월 연속 월봉 상승 마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은 이제 첫 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초반 조정이 있었을 뿐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번 달 역시 상승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월 24일 중국 춘절이 끝나는 시점부터 실물 수요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복귀할 것입니다. 지금은 폭풍 전야입니다. 2월 5일 아침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장이 열린 후 단 2시간 만에 약 13억 온스 규모의 은 계약이 거래됐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광산들이 1년 동안 땅을 파서 생산하는 은의 양이 약 8억에서 9억 온스입니다. 연간 생산량의 1.5배가 단 2시간 만에 거래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간대를 좁혀보면 드러납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45분, 약 1시간 45분 사이에 은 가격이 89달러에서 79달러로 10달러 이상 급락했습니다. 배경을 추적하니 비안시밍이라는 중국 원자재, 거물이 약 450톤 규모, 계약으로는 3만 계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공매도 포지션을 쌓아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당시 시장 전체의 실물 규모가 약 350톤 수준이었습니다. 실물보다 더 큰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이 한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중국 당국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해당 계좌를 포함한 6개 계좌에 대해 신규 포지션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번 급락은 실물 수요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과도한 투기 포지션에 대한 규제의 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급락하면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시장은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은 시장에서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런던 리스 금리가 6%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 수치는 0에서 1%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6%는 작년 10월 런던 시장이 붕괴 위기를 맞았을 때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입니다. 리스 금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은 실물을 빌리는 데 드는 이자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실물을 빌리려는 수요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은 떨어졌는데 실물을 빌리는 비용은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하락을 파의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확보할 기회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상하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은 재고는 현재 약 350톤까지 내려갔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공식 재고가 이 수준까지 고갈됐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월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미 2월물에서 터졌습니다. 역사적으로 2월은 실물 인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달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계약이 롤오버 되거나 현금으로 정산되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월 초 기준으로 단 5일 만에 약 4천 계약이 실물로 인도됐습니다. 온스로 환산하면 2천만 온스가 넘는 물량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충격적인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기준으로 남아있던 2월물 미결제 약정은 1232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6일까지 실제로 출고된 계약은 4천 계약입니다. 잠깐,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1232개가 남아있었는데 4,000개가 나갔다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뿐입니다. 새로운 계약이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실물 인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던 계약수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실물이
단 며칠 만에 창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가격 차익을 노린 거래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물을 손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2월에 이미 미친 듯이 실물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코맥스 거래소의 내부를 들여다봅시다. 현재 거래되는 종이은의 양과 실제 금고에 보관된 실물의 비율은 356대 1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쉬운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주차 공간이 100면 있는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회사가 주차권을 35,600장 발행했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은 주차권을 다시 팔거나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차권을 산 사람들 중 단 15%만이라도 실제로 차를 몰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면짜리 주차장에 5,000대가 넘는 차량이 모여듭니다. 입구는 막히고 차들은 줄을 서고 주차타워는 그 자리에서 마비됩니다. 주차권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권은 분명히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인데 말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이 은은 4억 2천만 온스입니다. 전 세계 광산들이 1년간 땀 흘려 생산하는 양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즉시 인도 가능한 형태로 창고에 쌓여있는 등록 재고는 고작 5,800만 온스뿐입니다. 4억 2천만 대 5,800만. 실물 한 개를 놓고 7명이 소유권 증서를 들고 줄을 서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실물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월물의 데이터가 보여주듯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4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제이디 벤츠 미국 부통령이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전 세계 50개국 대표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은 시장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정부는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 하한선 프라이스 플로어를 공식 도입합니다. 이 한 문장이 떨어지자 은 가격은 단 하루 만에 15% 폭등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에서 정부가 가격 통제를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가격이 너무 오를까봐 상한선을 정한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한 겁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물건은 비싸게 팔려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미국 정부가 갑자기 은 투자자들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의 수익을 걱정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시스템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비상조치입니다. 시장 원리로는 도저히 은 공급을 맞출 수 없으니 국가가 강제로 개입해서라도 광산들이 은을 캐내게 만들겠다는 처절한 선포입니다. 벤츠 부통령의 발표 이틀 전인 2월 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프로젝트 볼트입니다. 미 수출입은행은 즉각 12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한화로 약 16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참여 기업 명단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보잉 같은 전통적인 제조방산 기업들이 이름을 올린 것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한 기업이 끼어 있습니다. 바로 구글입니다. 검색 엔진 회사가 왜 광산 프로젝트에 참여합니까? 답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은을 소모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서버 노드 하나에만 약 180g의 은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수백만 대의 AI 서버가 깔리고 있는 지금 이 숫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은의 초정밀 전도성과 열 방출 능력은 그 어떤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은이 없으면 구글의 AI 인프라는 몇 초도 버티지 못하고 과열로 타버립니다. 구글은 돈을 벌려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참여한 겁니다. 1996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를 포함한 5개 주요 정부기관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은 소비량 보고를 중단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실버 인스티튜트가 매년 발표하는 화려한 수급 보고서를 보면 태양광 패널, 전기차, AI 서버의 은 수요는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은의 소비자인 군사 부문은 통계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에는 최소 425g에서 최대 14kg 이상의 고순도 은이 들어갑니다. 1991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은 2,300발이 넘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에 충돌하는 순간 은은 섭씨 수천도의 고열과 함께 대기 중으로 완전히 증발합니다. 재활용도, 회수도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은은 공식 통계,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8억 2천만 온스라는 숫자는 30년간의 군사 소비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실제 부족분은 얼마일까요? 아마도 공식 통계의 몇 배, 어쩌면 10배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금과 은의 결정적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금은 영원합니다. 할머니의 금반지를 녹여 금괴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녹여 시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은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산업에서 은은 소모품입니다. 한번 사용되면 물리적으로 사라집니다. 골드만삭스의 2026년 보고서를 보십시오. AI 전력 수요와 서버 증설로 인한 은 수요는 이미 전 세계 광산 공급량을 초과했습니다. 미사일은 폭발하며 은을 대기 중으로 날려버립니다. AI 서버는 은을 미세한 회로 속에 영구적으로 가둡니다. 서버나 정밀 부품에 들어간 은은 입자가 너무 작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회수 비용이 은 가치보다 훨씬 더 듭니다. 산업 현장에 투입된 은의 90% 이상은 사실상 영구적 손실입니다. 금은 땅 위로 나온 물량의 대부분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지만 은은 땅 위로 나온 물량의 대부분이 쓰레기 매립지, 바다 깊은 곳, 하늘로 흩어져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은을 채굴하는 속도보다 은이 물리적으로 증발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은 수요가 폭발하는데 은 광산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을 채굴하는 원가가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온스당 4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장 가격이 그보다 낮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캐낼수록 손해를 보는데 어떤 광산주가 땀을 파겠습니까? 광산들이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가격 하한선을 설정한 겁니다. 최소 50달러, 60달러는 보장해 줄 테니 제발 광산 문 닫지 말고 은을 캐라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026년 1월 1일 중국은 은 수출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정제은 공급의 70%를 장악한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MSP 동맹을 출범시켰습니다. 50개국이 뭉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은을 포함한 핵심 자원을 공유하자는 일종의 자원 나토입니다. 이제 은 시장은 누가 더 비싸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물량을 선점해서 상대방을 굶겨 죽이느냐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는 두 개의 은 시장이 존재합니다. 뉴욕 코맥스에 표시된 가격은 온스당 83달러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는 온스당 13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7달러 차이입니다. 거의 56%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통 경제학 교과서를 펼쳐보십시오. 이런 차익 기회가 존재하면 차익 거래자들이 즉시 뛰어들어 뉴욕에서 사서 상하이로 가져가 팔면서 가격 차이를 좁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뉴욕에서 83달러에 은을 사서 상하이로 가져가 130달러에 팔면 온스당 47달러의 순이익입니다. 1000온스짜리 실버바 한 개당 47,000달러. 하나로 약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격차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뉴욕 코맥스 창고에서 실제로 은을 빼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83달러를 내고 내 은을 내놓으라고 하면 은행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창고 열쇠를 찾을 수가 없다거나 서류에 작은 오타가 있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거나 물류 대란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를 댑니다. 시간을 끌고 핑계를 대고 현금으로 유도합니다. 왜냐고요? 창고가 이미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47달러 가격 차이는 단순한 지역적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3월물 미결제 약정은 지금 역대급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물량 중 일부만 실물 인도로 전환되어도 현재 코맥스에 남아있는 등록 재고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미 2월물에서 재고 대비 4배 가까운 실물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현재 출고 속도가 유지될 경우 2월 26일 전후를 하나의 디데이로 보고 있다고. 이 시점에는 코맥스에 남아있는 등록 재고가 사실상 거의 소진되는 구간에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미국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유럽을 포함한 주요 실물 시장에서는 1온스짜리 산업용 은괴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있는 물량은 이미 배정이 끝났고 예약 주문조차 막힌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에 표시된 가격과 달리 실물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 코맥스의 등록 재고는 70% 급감했습니다. 런던 귀금속 시장협회의 재고는
40% 감소했습니다. 상하이 거래소 재고는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은 더 이상 창고에서 한가롭게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AI 서버의 칩판 위로. 전장을 가르는 미사일의 회로 속으로. 하늘을 뒤덮은 태양광 패널의 신경망으로 흩어져 소멸했습니다. 한 번 소비된 은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환이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2025년 11월 7일 미국 지질조사국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을 핵심 광물 리스트에 등재한 것입니다. 우라늄과 같은 등급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국가 비축고에서 4억 3천만 온스의 은을 빌렸을 때조차 은은 핵심 광물이 아니었습니다. 냉전의 한복판에서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걸프전 때도 은은 핵심 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은이 우라늄과 같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등재가 부여한 권한을 아십니까? 대통령은 이제 의회 승인 없이도 섹션 230이라는 조항을 발동해서 즉각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가능합니다. 356대 1 비율 속에는 엄청난 공매도 포지션이 숨어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은 가격이 결국 떨어질 것이라는 낡은 믿음 아래 종이 은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의 바닥을 설정한 순간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매도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은 가격 하한선까지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로 입을 수 있는 최대 손실은 무제한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손실이 늘어납니다. 리스크와 리워드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자살 행위입니다. 그들은 이제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인 미국 정부 그리고 물리적 공급 한계라는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정부와 싸우는 트레이더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CME는 세 번째 증거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3월물에서만 4,400계약이 청산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약한 손은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포지션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실물 인도 가능성이 높은 강한 손들입니다. 세계 최대은 소비국 인도가 올해 4월부터 중요한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금대은 1대10 비율의 금은 담보대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인도는 이미 금과 은의 비율을 1대10의 화폐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그리고 은은 여름으로 갈수록 산업 수요와 장신구 수요가 동시에 폭증하는 금속입니다. 시간은 구조적으로 은편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맥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은을 인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은행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가격 차익이 아니라 실물 확보입니다. 은행들조차 종이 증서를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스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2월은 원래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더욱이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상하이는 춘절 휴장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방향을 결정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물량과 포지션을 정리하는 전초전입니다. 본격적인 흐름은 2월 마지막 주, 특히 2월 24일 중국 춘절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실물 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복귀합니다. 금과 은 모두 다시 월봉 방향성에 맞는 움직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CM이나 대형 은행들이 앞으로 어떤 수를 쓰든 실물 부족이라는 현실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가격은 일시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차트는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 싸움의 끝은 차트가 아니라 창고에서 결정됩니다. 하방 위험은 정책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격 하한선을 설정했고 30개국이 공급망주의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상방 잠재력은 물리학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AI 서버에는 은이 반드시 필요하고 미사일에도 은이 들어가야 하며 태양광 패널도 은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꿀 수 없는 물리적 법칙입니다. 정책과 물리학이 손을 잡은 자산. 인류 역사상 은이 이토록 강력한 위치를 점령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올여름을 넘기기 전에 이 시장의 윤곽은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실물을 보유한 쪽이 이 구조의 승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